저는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공간인지 보안 플랫폼 전문 기업이죠. 카티스에 대해 이야기 나눌 시간입니다. 카티스가 그동안 국가 중요시설의 핵심 보안 시스템을 공급하면서 입지를 상당히 탄탄하게 구축해 왔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그 양자 암호나 AI, 로봇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 정말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 문제가 카티스의 이런 과감한 신기술 투자 그리고 사업 확장이 과연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좀 영리한 전략일까? 아니면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나 재무 부담만 키우는 글쎄요, 약간 위험한 도박에 가까운 건 아닐까 하는 거죠. 물론 저희 분석은 제공된 자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카티스의 신사업 투자가 미래 시장을 선점하고 또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기 위한 필수적이고 아주 긍정적인 결정이다. 이런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이 신기술 투자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 이게 카티스의 안정성을 좀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요인이다. 이런 관점에서 논의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제 주장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카티스는 이미 500곳이 넘는 국가 중요시설에 경계선 방호 보안 시스템, 그러니까 그 PIDS 같은 핵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면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 그리고 시장에 두터운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이건 뭐 단순한 실적이 아니라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기반이죠. 이 단단한 기반 위에서 미래를 준비한다. 이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요. 특히 그 양자 컴퓨터 시대의 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기술로 주목받는 양자 내성 암호 PQC 기반의 엑시퀀트 1.5 플랫폼 출시는 제가 볼 땐 아주 시의적절합니다. 또 데이터 발생 현장에서 바로 AI 분석을 수행해서 반응 속도와 보안성을 높이는 에지 AI 기술 기반의 지능형 보안 고도화, 그리고 네이버 데이터 센터 구축 경험을 살린 로봇 드론 연계 시스템 개발, 이런 것들은 명확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과도 좀 나타나고 있어요.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141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건 특히 항공보안 분야 수주 증가 같은 시장 확대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는 증거죠. 최근 한국공항공사와의 30억 원 규모 계약도 같은 맥락이고요. 재무 건전성도 괜찮습니다. 부채 비율이 70.23%로 업종 평균 한 95.89%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낮고요. 최대 주주 지분율도 63.86%로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갖췄어요. 그러니까 이런 재무적 체력이 있으니까 신사업 투자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2025년 상반기 15억 원 영업 손실, 이거요. 근데 물론 손실은 났죠. 하지만 이건 미래 시장을 잡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인재 확보 비용이 늘어난 결과로 봐야죠. 일종의 전략적 비용입니다. 미국의 그 대표적인 방산 보안 기업인 레이도스와의 파트너십, 그리고 국내 단독 판매권 확보, 이것도 카티스의 기술력과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그 외형 성장은 분명히 주목할 만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 이면의 수익성 지표를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2025년 상반기 매출이 44%나 뛰었는데도 15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이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신제품 개발비, 인건비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은 하지만 이건 달리 말하면 그 공격적인 투자 과정에서 비용 통제에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재무지표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이게 마이너스 19.15%입니다. 마이너스 19%대 ROE라는 건 단순히 수익성이 나쁘다, 이걸 넘어서 회사가 주주의 돈을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심각한 경고 신호거든요. 신사업 투자가 아직 전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고요. 미래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것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카티스의 주가 수입 비율 PR은 20배가 넘고요.
자료에 따라 20.59배 혹은 25.28배로 나오네요. 주가 순자산 비율 PBR도 1배를 넘습니다. 1.36배 또는 1.11배. 지금의 수익성으로는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시장 기대치가 너무 과도하게 반영된 고평가 상태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주가가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변화보다는 행정수도 이전 같은 정치 테마나 데이터 센터 증설 이슈, 심지어 남북 관계 같은 외부 요인에 너무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막 널뛰기를 한다는 점이에요. 2025년 초에 그 정치 관련 루머마저로 주가가 단기간에 3배 가까이 치솟았다가 다시 급락했던 걸 보면 이런 변동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117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 계획, 이거 자기 자본의 57.92%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단기적으로 재무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양자, AI 같은 신기술 시장은 이미 구글, 아마존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격전지입니다. 기술 변화 속도도 살인적이고요. 이런 환경에서 카티스가 투자를 성공시키고 시장을 선점할 거라고 마냥 낙관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시장 위험, 기술 위험, 규제 위험, 정말 온갖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봐야 한다는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요. 양자 보안, AI 같은 고부가가치 신사업이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최근 출시한 그 엑시퀀트 1.5, 이게 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암호화 솔루션이 아니라 그 외곽 경계 방어 기능까지 통합한 차세대 시스템이거든요. 양자 컴퓨팅 시대의 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가 크고 실제로 출시 소식에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건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 진보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저는 봅니다. 회사 측에서도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수주가 좀 집중될 걸로 예상하면서 실적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종 평균보다 낮은 부채 비율 같은 탄탄한 재무 구조, 이게 이런 미래 투자를 감당할 체력이 충분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단기적인 손실 숫자만 보고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하고 기술 경쟁력에 좀 더 주목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성장통이라는 표현이 글쎄요, 다소 좀 안일하게 들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손실은 단순히 재무제표상의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기업의 실제 현금 흐름을 악화시키고 재무 건전성 자체를 정말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카티스는 종업원 수가 약 100명 남짓한 그렇게까지 큰 규모의 기업은 아니잖아요. 이런 기업에게 자기 자본의 절반이 넘는 117억 원 규모의 투자는 이건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니죠. 만약에 신기술 시장이 예상보다 늦게 열리거나 혹은 더딘 성장을 보이거나 아니면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카티스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금 회수는 점점 멀어지고 재무 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래예산 장밋빛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감당해야 할 현실적인 재무 부담과 투자 회수 가능성을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2024년 영업이익이 2023년에 비해 감소했다는 자료도 있어요. 물론 자료마다 수치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2025년 상반기 손실까지 연결해서 보면 수익성 악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하반기 공공기관 수주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현재의 손실 구조를 마냥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투자가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좀 더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장 지위와 경쟁 환경 측면에서 좀 더 보자면요. 500곳 이상의 국가 중요시설 공급 레퍼런스, 이건 단순한 과거 실적이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의 경쟁에서 아주 강력한 진입장벽 역할을 하거든요. 보안 시스템, 특히 국가기관 시설에 들어가는 시스템은 신뢰도가 생명인데 카티스는 이 부분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셈이죠. 신규 경쟁자들이 이 신뢰의 벽을 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그 대표적인 방산 및 보안 기업 레이도스와의 파트너십,
이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레이도스의 첨단 제품에 대한 국내 단독 판매권을 확보했다는 것은 단순히 제품 라인업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서 선진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추가 수익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카티스의 기술 수준과 시장 내 위상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AI나 양자암호 기술은 단순히 그냥 별개의 신사업이 아니에요. 기존의 강력한 물리 보안, 정보 보안 플랫폼 사업과 이게 결합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I 기반 지능형 영상 분석 시스템은 기존 CCTV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인 오경 보유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또 PQC 기술은 다가올 양자 컴퓨팅 시대의 해킹 위협으로부터 고객의 핵심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야말로 대체 불가능한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카티스만의 차별화된 경쟁 우위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레퍼런스가 강력한 진입장벽이라는 점은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미래 신기술 시장, 특히 AI나 양자암호 같은 완전히 새로운 판에서의 성과까지 보장해 줄지는 글쎄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 분야들은 이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같은 글로벌 IT 공룡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막대한 자본과 최고 수준의 인력을 투입하면서 경쟁하는 그야말로 쩐의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잖아요. 카티스가 보유한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이런 살벌한 경쟁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또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이건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카티스의 매출 구조를 보면 그 네이버 데이터 센터나 공항공사 같은 특정 대형 고객, 그리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달주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 보여요. 이건 양날의 검이죠. 안정적인 수주 기반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해당 고객의 투자 계획이 변경되거나 정부 정책 방향이 바뀌면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잠재적 취약점이기도 합니다. 기존 사업의 레퍼런스가 신기술 시장에서도 그대로 통할 것이다. 이런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레이도스와의 파트너십 역시 그 효과가 과연 이 막대한 신기술 투자 부담을 상쇄할 만큼 클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 아닌가요? 데이터센터 증설 같은 외부 이슈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 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카티스가 가진 미래 성장 잠재력, 특히 그 양자 보안이나 AI 기반 첨단 보안 솔루션 같은 분야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테마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PBR이 1.3대 수준이라는 점을 보면 자산 가치 대비 엄청나게 고평가되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0일 양자 내성암호 플랫폼 엑시퀀트 1.5 출시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회사의 실질적인 기술 개발 성과와 미래 가치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루머나 기대감이 아니라 실체 있는 결과물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PER이 20배를 훌쩍 넘고 심지어 ROE는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현상, 이거는 기업의 내재 가치, 그러니까 펀더멘탈보다는 외부 요인, 특히 실체 없는 정치 테마나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2025년 초 별다른 실적 개선 없이 단지 정치 관련 풍문만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3배 가까이 폭등했다가 다시 급락했던 그 뼈아픈 사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엑시컨트 1.5 출시로 인한 상한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 얼마나 파급력을 가질지, 그리고 언제쯤 의미 있는 수익으로 연결될지 검증되기도 전에 그냥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과도하게 반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테마성 급등은 언제든 거품이 꺼지면서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의 주가 수준이 미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 변동성은 확실히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이긴 하죠. 네, PER이 20배가 넘는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혹시 유사한 성장 단계에 있는 다른 보안 기술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도 여전히 고평가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카티스만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걸까요? 그 비교는 좀 더 자세한 데이터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자, 정리를 좀 하자면요. 카티스는 지난 수년간 쌓아온 검증된 핵심 보안 역량이라는 아주 탄탄한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양자암호, AI, 로봇과 같은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지금 단행하고 있는 거고요. 2025년 상반기에 일시적인 수익성 둔화는 이건 더 큰 도약을 위한 숨고르기이자 장기적인 시장 리더십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레이도스와의 파트너십 강화, 그리고 엑시퀀트 1.5와 같은 혁신적인 차세대 보안 플랫폼 출시는 카티스의 밝은 미래 성장 전망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카티스의 과감한 신기술 투자, 네, 분명 야심차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15억 원의 영업 손실과 마이너스 19%대의 ROE라는 명백한 비용 부담을 동반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투자가 뛰어든 양자암호, AI 시장은 경쟁이 극도로 치열하고 기술 변화 속도도 빨라서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높은 주가 변동성, 그리고 정치 테마 등 외부 요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 이것도 투자 위험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고요. 무엇보다 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신기술들이 과연 언제, 어떻게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경로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카티스가 안정적인 기존 사업 기반 위에서 미래 기술이라는 어떻게 보면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려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큰 기회이지만 동시에 그만큼의 상당한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맞습니다. 결국 카티스의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입증된 실적과 기술력이라는 그 안정성과, 그리고 현재 야심차게 추진 중인 신기술 투자가 가져올 불확실성 및 재무적 부담 사이에서 투자자 각자가 어떤 쪽에 더 무게를 두고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외에도 제공된 자료 속에는 카티스의 사업 전략이나 재무 상태, 그리고 경쟁 환경에 대해서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논의된 내용과 자료를 바탕으로 각자의 시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판단을 이어가 보시기를 권합니다.